첫 번째는 이제 엄지가 여기 붙는 건데 요거 되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완전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꺾여져서. 무릎을 이런 분들은 인대 자체가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니까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어깨 주치의 달려라 병원 최재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 탈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 어깨가 빠졌다는 친구들, 개구진 남자애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었죠. 실제로 진료실에도 자주 내원하시는 어깨 질환 중 하나가 어깨 탈구인데요. 이 탈구에도 종류가 있고 그래서 치료도 다르고 꼭 아셔야 할 점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혹시 본인이 어깨가 빠져보셨거나 평소에 덜컹덜컹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평소에 유연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시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탈구는 크게 다쳐서 발생하는 외상성 탈구와 다치지 않았는데 빠지는 비외상성 탈구가 있고, 바로 이 비외상성 탈구에서 유연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라면 수련 과정에 꼭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TUPS와 엠브리인데요. 내과나 소아과 같은 과목에 비해서 정형외과는 사실 암기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 하나였던 거죠. 앞글자를 따서 Traumatic, Unilateral, Bankert Lesion, Surgery, 그리고 Atraumatic, Multidirectional, Bilateral, Rehabilitation의 약자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영상이 될 예정인데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그 어떤 관절보다도 관절 운동 범위가 넓고 다양해요. 사방팔방 찌르기도 하고 360도 돌아가기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까요? 안정성을 일정 부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마치 골프공이 골프티 위에 올라와 있는 모양으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골프채로 잘못해서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주변의 근육과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여러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어깨 관절을 칭칭 감고 있긴 하지만 엉덩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관절보다는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깨를 하는 의사다 하면 어깨 관절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먼저 외상성 탈구와 관련된 TUPS부터 설명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다치시거나 해서 빠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는 traumatic, 다쳤다는 얘기고요. 양쪽 어깨가 동시에 빠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unilateral, 한쪽에서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B는 방카트 병변의 약자인데 우리 어깨 관절을 보시게 되면 견갑골의 관절와라는 부분과 둥근 위팔뼈가 관절을 이루게 돼요. 이 관절와를 360도 삥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연부 조직이 관절와순인데요. 어깨 탈구는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 빠지게 되는데 강한 외력으로 앞으로 탈구가 될 때 이 관절와순의 아래쪽을 찢으면서 빠지게 됩니다. 관절와를 시계라고 생각했을 때 대략 2시에서 6시 사이를 찢고 나가게 됩니다. 이 병변을 처음 발견하고 기술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방카트 병변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S, surgery. 네, 수술적 치료를 좀 더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TUPS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유연성이 높은 분들에게 생기는 embry는 atraumatic, 비외상성, 다치지 않고 생기고 multidirectional의 M인데요. 비외상성 탈구는 보통 전방 불안정성만 있지 않고 다방향으로 어깨가 불안해요. B는 bilateral인데요. 유연성이 높으면 한쪽만 그러기보다는 반대쪽도 그럴 테니까 양쪽 어깨에서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R은 rehabilitation의 약자로 수술보다는 재활로 해결하는 경우다 라고 레지던트 때 달달 외웁니다. 다쳐서 생긴 경우라고 항상 수술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양한 연구들과 최신 치료 트렌드를 종합하면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에서 첫 탈구 때에는 충분히 3주 이상 보조기를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복귀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쳐서 어깨가 빠지시는 경우는 대부분 활동적인 20대, 30대 남자분들께 이제 많이 생기는데요. 이때가 아무래도 50, 60대 분들보다는 유연하겠죠. 실제로 소아기 때 탈구가 되면 거의 100% 재발을 한다고 하고 30대에 탈구되는 분들은 반수 가까이에서 재발할 확률이 높다.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높은 재발률 때문에 저는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바로 수술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첫 탈구 시기 때문에 열심히 보조기도 하고 3주 넘게 차시고 재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빠지시는, 그러니까 힘들게 보조기도 차시고 재활도 하셨는데 도로 아미타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 빠지셨다고 해도 MRI상에서 뼈도 같이 심하게 부러졌거나 힐삭스 병변이라고 탈구가 되면서 뼈끼리 충돌하면서 상완골에 깊은 페임이 생기거나 아니면 재활을 좀 해봤는데도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시고 그리고 20대시다? 그럼 전 바로 수술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탈구 때 수술을 하는 경우와 비수술로 재활을 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수술을 하는 쪽이 재발률과 스포츠로 복귀 비율이 월등히 좋았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과 비수술은 환자분과 선생님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50대, 60대에서도 탈구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관절이 뻣뻣한 연령대의 탈구시기 때문에 와순이 파열되기보다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전신 인대 이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몸의 인대가 남들보다 지나치게 유연하다는 뜻인데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엄지가 여기 붙는 건데 요거 되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절대 안 되는데.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뒤로 안 되시죠? 저도 안 됩니다. 이거 닿는 게 되나요 이게? 안 될 것 같고 한번 과신전인데 이게 완전히 펴지는 분들이 있어요. 꺾여져서. 근데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은 무릎을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 너무 안 되고 그 다음은 앉아서 발이 쭉 펴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꺾이는 분들이 있어요. 전 절대 안 됩니다. 저 절대 안 돼요. 누가 보아도 다행히 저는 전신 인대 이완증이 없는 것 같아요. 전신 인대 이완증에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도 굉장히 불안정하실 수 있어요. 쇄골에서 이어지는 견복 밑으로 푹 꺼진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 인대 이완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완전히 탈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상시에 덜컹덜컹거리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아탈구의 느낌을 자주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인대 자체가 많이 늘어져 있는 경우니까 수술보다는 재활 운동으로 치료 방향을 잡게 됩니다. 만일 비외상성 습관적 탈구가 있으셨던 분이 어느 날 다치셨어요. 그래서 어깨가 빠지게 된다면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상성 탈구에 준해서 생각을 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상성과 비외상성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깨가 빠지다니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항상 수술이 필요하다거나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뻣뻣한 어깨 주치 달려라 병원 최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